부동산 이야기로는 저기 빅쇼트 있죠? 여러분, 빅쇼트. 네, 빅쇼트. 2016년에 1월 21일에 나왔던 영화이고요. 영화 빅쇼트에서는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리먼 쇼크가 터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국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대출이 미쳐 있었고 대출이 그냥 집에서 키우던 그 개 이름을 적으면 대출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시장이었어요. 그 누구도 미국 부동산의 그 버블을 꺼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도 않았고요.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한다라는 믿음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약간 좀 닮아있지 않겠나. 이 계속 2017년부터 해서 주구장창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상승 때문에 2021년에도 사람들이 또 오를 것 같다 라면서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서 매번 상승한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2022년에도 부동산은 8%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2022년 부동산 전문가. 네. 자, 볼까요? 전문가 맞아요? 이건 요분들은 제하고 여기 나올까요? 뭔가 전마. 자, 여기 나오네요. 이게 뭐야? 상호형이 하향 안정화? 8% 오른다 했었는데? 그럼 갑자기 왜 하향 안정화예요? 네? 뭐지? 보도 정정했다고요? 여기 있죠? 네. 보도 정정했어요. 이게 리얼 전망 자료래요. 자, 고종환 형이 보합, 고준석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승세 둔화, 김규정 상승세 둔화, 김기원 이분 전문가 맞나요? 하락전 방송 많이 나오면 전문가예요. 김재경 대선 이후 전환. 뭘 전환하는데? 네? 뭘 전환하죠? 똑바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네. 윤지의 강보합이 뭐죠? 보합이면 보합이지. 네. 이동현 상승세 둔화. 이상우 네.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네. 자, 전년 수준 강세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동일한 시장 환경? 그러니까 즉 입주 물량이 감소를 했던 거죠. 없다는 거죠. 이은영 상승세 둔화, 함영진 상승세 둔화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 시장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의식주에서 주를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께서 틀렸죠. 틀린 것은 맞아요. 지금 부동산은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투자자는 현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현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게 있어요. 오늘 제가 관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이제 아들이 죽은 송강호가 거기서 관상 가지 않습니까? 관상가가 마지막에 수양대군의 화살을 맞고 아들이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이 일단 수양이 이제 영모를 꾀하고 그게 성공에 이르면서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눈을 잃은 그 송강호의 아들 있죠?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이동한 거예요.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결국은 죽이려고 수양이 끌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양이 말을 타고 탁탁 가는데 송강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군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관상을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관상을 봐달라. 그래서 관상을 봐줍니다. 송강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성군이 돼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어요. 왜?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 이전에는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지. 수양은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양이 기분 나빠서 아들을 화살로 쏴 죽이고요. 결국은 관상가는 사라지게 되죠.
먼 훗날에 이제 수양의 부하가 찾아갑니다. 자, 역모를 꾀했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기들 얘기하는 거죠. 역모를 꾀했던 자들의 관상을 미리 다 적어두면 우리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네들이 역모로 반정을 꾀했기 때문에 또다시 역모를 꾀하는 자들은 관상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송강호 관상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모를 꾀할지 안 할지.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고요? 자, 수양의 부하들은요, 그 중에서 사기꾼 관상도 있고 족제비 관상도 있고 백정 관상도 있고 이러대요. 관상이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수양은 왕이 될 상이었대요. 왕이 될 상. 즉 밑에 인간들이, 부하들이 뭐 관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상관없이 우두머리의 관상이 왕이 될 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역모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아십니까? 자, 수양의 부하들은요, 부동산 전문가들로 보시면 돼요. 전문가 중에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강보합이다, 집값이 약보합이다, 뭐 이렇게 막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대한 부동산 시장은요, 대세의 흐름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대세가 하락이면요, 그 밑에 전문가들이 상승 외치는 전문가 10명 중에 갑자기 상승 외치는 전문가 1명 있었는데 2명, 3명 생긴다 하더라도 대세는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빅 웨이브입니다. 빅 웨이브. 네,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은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부동산 시장이 쫙 올랐다가 대세의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요, 뭐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전문가들은 약보합, 강보합, 강세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저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으로든 겉으로든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자,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쩔 건데?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집값 떨어져요. 대세 하락. 오케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겁니다. 상우 형님, 전년 수준 강세.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이겁니다. 네. 자, 우리 영진이 누나, 상승세 누나. 그래서 어쩔 건데?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이야기를 해줘야지. 상승세 누나 하면 내가 팔아야 할지, 응? 아니면은 투자를 또 다른 데 떨어진 곳에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네?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전문가 10인의 부동산 시장 전망, 이유 알려줬어요. 자, 여기에 대책을 알려요. 대책.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갈아타기를 하라. 예? 대형 평수를 사라.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라. 소액 투자해라. 관망해라. 라는 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일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회사에서 일을 안 해보신 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기 회사원도 많으실 건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든,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하든,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네? 서론,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배경. 본론, 이유를 적는 거예요. 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네가 말한 거 알겠어. 응? 현 상태에서 진단했고, 뭐가 문제점이고,
알겠어. 그런데 뭘 할 건데? 뭘 할 건데? 네? 내가 뭘 할 건데? 너가 뭘 할 건데? 우리가 뭘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묻잖아요.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그래도 실거주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들, 피가 머리 거꾸로 흘러요. 피가 거꾸솥이라죠, 거꾸솥. 거꾸솥.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 말은 우리 5살짜리 공주님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네? 실거주면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은 우리 5살짜리 공주도 안다고요. 네? 그게 제일 무책임한 말인 거 아세요? 응? 무책임하죠. 왜 안 무책임해요? 예? 어떻게 하니 방법 알려줘야지.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가 뭐 예측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땡이에요? 그게 경마꾼이랑 뭐가 달라요? 네? 자, 경마 전문가 얘기하잖아요. 자, 1번 말, 2번 말, 3번 말. 자, 1번 말 빨리 달려옵니다. 2번 말 늦습니다. 3번 말 지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경마 방송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실시간 생중계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다음에는 1번 말 뽑지 말고 다음에는 몸무게가 좀 더 낮은 그리고 체력을 좀 더 관리를 한 그런 경마 선수에게 베팅을 해라. 말에게 베팅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에게 베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대책을 이야기해줘야지. 자, 여러분 주식시장 있죠? 주식시장. 그나마 주식은요. 뭘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줍니다. 앞으로 2차 전지주가 갈 것인가? 예? 보험주가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아무리 제가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요. 흔치 않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다 전부 다 이제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다며 그럼 이야기를 해줘야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예? 대형 평수를 사래요. 강남에. 자, 여러분 그 말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자 8% 오른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게 할 겁니다. 강남 재건축 8% 올랐잖아. 내 집값은요.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서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죠. 자, 요새 여러분들 보세요. 5천만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유튜브 썸네일이 많아요. 유튜브 썸네일이 많습니다.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5천 갖고 있으면 지금 5천 갖고 있는데 사야 되는 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천 갖고 있으면 이 지역을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정작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좀 5천만 원 갖고는 무리인 것 같고요. 지방에 갭이 뭐 1천, 2천 있으니까는 그런 거 뭐 개발 호재가 있는 거 그리고 뭐 전세가가 살짝 붙은 거 뭐 그런 것들로 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요. 시장 참여하는 플레이어만 있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